도로는 온통 황토빛으로 변했고 인도까지 빗물이 넘칩니다. 아파트 공사 현장에 쌓여있던 토사가 빗물과 뒤섞이며 일대가 흙탕물 바다로 변했습니다. 오늘 비가 한 오후에 굉장히 많이 내릴 때쯤에 담벼락 사이에서 토사하고 흙탕물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하수구를 막아서 사거리가 침수가 되었고 지나가는 보행자들 무릎 이상 종아리까지 물이 찼었습니다. 서울 사당역 인근 도로는 지난해 폭우 때에 이어 또 빗물로 가득 찼습니다. 차들은 바퀴 높이까지 차오른 물을 헤치며 느리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소방대원이 차문을 열고 운전석을 확인합니다. 빗물에 잠긴 도로 한가운데 차 한 대가 덩그러니 고립된 겁니다. 다행히 운전자는 소방당국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차에서 빠져나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며 서울도시마천 26개의 출입은 통제됐습니다. 강물이 집어삼킨 산책로와 물 밖으로 겨우 머리만 내민 나무들까지 YTN에도 제보 영상 여러 건이 들어왔습니다. 폭우 속에 수도권 전철 운행에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시간당 65mm의 강한 비가 내리면 운행을 중단하는 내부 규정에 따라 1호선 영등포역과 금천구청역 사이에서 상하행선 열차가 한때 멈춰섰습니다. 운행은 10분 만에 재개됐지만 뒤따르던 열차들이 줄줄이 지연되며 승객 불편은 한동안 이어졌습니다. 4호선 한대암역에서 상록수역 구간에서도 2시간 동안 상행선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다만 코레일은 서울교통공사 차량이 전기 공급 장치를 건드리며 이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폭우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서울 구로구와 동작구를 중심으로 시간당 최고 7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해당 지역 주민들은 극한호우를 알리는 긴급 재난 문자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를 계기로 도입된 극한호우 긴급 재난 문자에는 1시간에 50mm 또는 3시간 동안 90mm 이상의 비가 내리면 기상청이 직접 보냈는데 발송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시간당 60mm가 넘는 기록적 폭우가 쏟아진 경기도 여주의 소양천변. 아침 운동을 나간 70대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실종 신고가 경찰 112에 접수됐습니다. 3시간 만에 70대 남성은 100m 정도 떨어진 하천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산책 중 갑자기 불어난 하천물에 휩쓸려 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속도 빠르고요. 평소 수심보다 조금 더 깊어져가지고 저희도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죠. 물이 갑자기 많이 흐르면서 이게 미끄러지듯이 주택과 도로 등 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수원에선 아침부터 쏟아진 비 때문에 다세대 주택 지하에서 변기물이 역류하며 집안을 온통 뒤덮었습니다. 여기 다 들어왔죠. 지금 이 집 방 3개 다 들어갔던 거예요. 청소하고 밥을 먹고 그다음 또 청소하고 그랬거든요. 흙물이 많이 나오니까. 성남시에서는 하천 다리 건설 현장에서 컨테이너와 트럭이 떠내려갈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소방당국이 긴급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시흥에서는 초등학교 앞 도로가 아예 빗물에 잠기며 버스와 차들이 꼼짝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과천에선 수원으로 가는 지하차도에서 배수가 막히며 도로가 통제됐고 퇴근길 극심한 교통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기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 가동에 들어가 추가 폭우 피해에 대비했습니다. 중대본은 밤사이 천둥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예상된다며 산사태 취약 지역을 미리 살피고 피해가 우려되면 먼저 대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천장에 큰 구멍이 뚫렸습니다. 건물 바깥쪽 천장 마감재는 아예 다 무너졌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천장이 무너졌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낮 12시 10분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추가 붕괴 우려에 원생들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광주 전남에는 시간당 50mm가 넘는 비가 내렸고 침수나 붕괴, 정전 등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갑자기 쏟아진 비에 지하차도에는 물이 가득 들어찼고 미처 통과하지 못한 SUV가 멈춰섰습니다. 선루프 사이로 간신히 몸을 내민 운전자는 어딘가에 전화하며 구조를 기다립니다. 하수구에서 빗물이 분수처럼 솟아오르고 도로는 물바다가 됐습니다. 비가 막 순식간에 이렇게 막 태풍처럼 막 몰아치길래 바람도 막 엄청 많이 불고요.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는 그 하수구 내에 이제 물량을 이제 치대지를 못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도로 바깥으로 막 이게 역류를 해가지고 도로 막 엉망이 됐어요.
대구와 경북 지역을 덮친 집중호우에 100건이 넘는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지방까지 흙탕물이 파고들자 양동이를 들고 필사적으로 퍼냅니다. 통이 가득 찰 때까지 퍼냈지만 물은 속절없이 계속 들어찹니다. 강원 지역도 쏟아지는 비를 피하지 못했고 주택이나 도로가 침수됐습니다. 지역을 돌며 폭우를 쏟아낸 비구름은 전국 곳곳에 크고 작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YTN 김군입니다. 거센 물살 속 하천에 고립됐던 60대 여성. 구조대원 도움으로 힘겹게 사다리에 오릅니다. 어른 가슴 높이보다 더 높게 물이 찬 하천 산책로에서는 수색 작업이 이어집니다. 부산 학장천에서 갑자기 불어난 물에 행인 2명이 고립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후 3시 반쯤. 한 명은 가까스로 구조됐지만 다른 한 명은 물살을 이기지 못하고 실종됐습니다. 비를 피해서 화장실 안에 들어가서 119에 신고를 하고 나와보니 이미 한 분은 이까지 떠는 애가 있고 붙잡고 있고 다른 한 분은 이미 안 보인 상태였습니다. 소방과 경찰 등 인력이 대거 동원됐지만 높은 하천 수위와 거센 물살로 수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실종 지점에서 2.5km가량 떨어진 곳입니다. 여기서 학장천이 끝나고 낙동강을 만나게 되는데 소방당국은 수색 범위를 낙동강까지 넓혔습니다. 시간이 지나 하천 수위가 점차 내려가면서 소방당국은 야간 수색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오후 3시 20분쯤에는 실종 지점에서 상류 방향으로 800m가량 떨어진 곳에서 70대 행인이 불어난 물에 고립됐다가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2시간 남짓, 마치 물폭탄이 쏟아진 것처럼 비가 집중된 부산에서는 산책로와 도로, 지하차도 등 20여 곳이 물에 잠기면서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